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시네요. 네, 우리 의원님만 보면 제가 힘이 납니다. 또 일침을 또 해주시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지금 야당이 해병대 예비역들하고 함께 지난 주말에 특검 수용 촉구를 했고요. 네. 또 농성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촛불 전국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촛불 전국은 사실은 뭐 저기 시민 사회 쪽에서는 네. 이미 진작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조인을 하느냐 이거 하는 건데 지금이 상당히 이제 아주 계기가 되는 예.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진짜로 아직은 거부를 안 했으니까 네. 거부가 되고 그다음에 재결의 또 하는데 그게 잘 안 안 되고, 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22대 국회 가서 하고 그러고 나 또 거부하고 이런 정국이 계속이 되면은 무섭죠. 그 활활 타오를 가능성이 높죠. 말씀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뭐 거부했는 건 아니니까 네. 거부하게 되면 재의결을 가야 되고 네. 재의결 가면 17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7명에서 20명 사이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저기 네. 새로운 추경호 원내대표 만들어졌는데 그쪽도 뭐 일종의 친윤이니까 아마 그 가장 큰 뭐 미션이 지금 이제 재의결을 하는 거를 막아내는 걸 것 같은데 네. 아마 뭐 온갖 수단을 통해서 막아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반대하겠다고 얘기한 조경태, 안철수 의원 두 분이죠. 아니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21대에서는 반대하겠다고 재의결 때는 반대하겠다고 얘기한 그 두 분 빼놓고는 나머지들이 근데 이제 이겁니다. 지금 요번에 낙천한 분이 한 58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건 뭐냐면 이게 당으로서는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다 같이 나가자. 이런 건 하기 쉬워요. 네. 근데 이거는 다 같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면은 이제 저기 그 의결 정족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모수가 줄어듭니다. 예. 그것도 못하고 그럼 뭐 할 수 있죠? 다 참석해. 다 참석해서 그 대신 무기명 투표인데 투표니까. 거기다가 무기명으로 반대를 하도록 해. 그것까지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거거든요. 확인도 불가능하잖아요. 당론으로. 아니 확인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긴 무기명이니까. 무기명이니까. 그래서 재의결, 재표결할 때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할 때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초선위원들이 농성에 나서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왜냐하면 한 65%, 70%의 국민들이 거부하면 안 된다. 거부권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그 민심을 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2대에 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서 역사적인 순간에 21대 통과시켜라 끝나면서 우리가 그래도 할 일은 했다. 그리고 뭐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지금 아마 뭐 새로 만들어진 민정수석이 주석실이 좀 바쁘겠죠. 그럼 결국은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의원님 보실 때는 촛불 혁명 같은 그런 어떤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촛불 전국 아니 뭐냐면 이거는 점점 뜨거워질 거니까는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를 아셔야 되는 게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실수하신 게 저는 거죠?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인다 아니면 조건부라도 받아들인다라고 하셨으면은 조금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특검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던 말들이에요. 예. 이게 딱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더 이게 불 붙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에서 불 붙고 있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거는 꺼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뭐 청와대는 또 딴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청와대에서 딴 생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딴 생각도 있다는 거는
김건희 특검법과 네. 이거 둘 중에서 어느 거를 내주느냐.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약간 협상의 카드다. 그럴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두 예. 개를 다, 왜냐하면 전국 국민들의 여론들은 네. 이게 이제 뭐 두 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끌면서 어느 시점까지는 이걸 끌자. 더구나 이제 끄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네. 최해병 관련돼서는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에 증거. 7월 달까지도 예. 상당히 증거 인멸도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뭐 여기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좀 끌어가지고 나중에 뭐 하든 간에 저는 그런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좀 읽혀져요. 읽혀진다. 네.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기자회견에서는 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네. 검찰이 지금 소환하겠다 이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곰찰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곰찰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네. 네. 검찰님들 곰찰이 되시죠. 아, 제가 검찰이라고 얘기했군요. 검찰입니다, 검찰. 네. 네. 아니 그것도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하기에 지난주에 네. 생각하기에 제가 딱 지적하기에 이거는 기자회견용이다. 기자회견에서 나가서 검찰이 이제 조사 제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특검 거부하겠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검찰이 검찰 입장에서는 자 특히 이제 나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네. 현직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는 이것도 해결 못하고 나가는 건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제 뭐 여러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플러스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의 앞날을 걱정하는 검찰. 네. 그 다음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이제 윤석열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죠. 네. 김건희 내놔라. 김건희라도 내놔라. 하나라도 좀 주라. 하나라도 내놔라. 네. 그러면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갈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소환조사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냥 이제 서면조사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소환조사 한다 그러면 소환조사에 얼굴이라도 내밀었지 않냐. 그럼 거기서 요새는 포털라인까지 자기네들 다시 부활시켰으니까 거기서 처취한 모습과 뭐 이런 거 하고 나면은 거기서 뭐 하면서 특검까지는 좀 안 가게 한다라든가 저는 하여튼 간에 그런 꼼수를 끊임없이 쓰고 지금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넘어요. 근데 이것도 안 넘어갈 거예요. 안 넘어갈 것이다? 저는 안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알아야 되는 게 최혜병 사건에 관련된 거는 우리 가슴에 응어리예요. 너무너무 응어리예요. 이거 가지고는 내가 정말 애들도 못 보내겠다. 군대도 못 보내겠고 정말 이런 꼴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거의 이런 상태라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한두 개냐 문제가. 네. 그 문제가 한두 개가 지금 뭐 잠깐 하고 조금 피하고 이거 가지고 될 일이냐. 제대로 조사받고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포털라인에 쓰고 그래야 된다. 이게 대통령 부인이라고 모든 거 다 봐주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권을 쓰러뜨릴 수 있는 도미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요. 이건 미운 털도 아니에요. 미운 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있잖아요. 억울한 거. 왜 네. 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거 도저히 못 보겠다. 이제는 이 꼴을 못 보겠다라고. 넘어갈 수 없다, 이거 진짜로. 넘어갈 수 없다. 예. 저는 그 지경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좀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 네이버 라인 사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뭐 조국 혁신당 대표 네. 독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황이야. 정말 뭐냐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윤석열 정권은요. 네. 왜 이렇게 일본만 되면 껌뻑 죽는 거예요? 예. 왜? 미국에도 껌뻑 죽지만 일본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은 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건 처음에는
야, 이건 무슨 미국에는 IRA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요만큼도 거지를 못하더니. 아니, 왜냐하면 이거예요. 나가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하면서 거기서 해외 언론들의 문제점도 제기하고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문제 제기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뺏겼으면은 자,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아직 그렇게 뭐 소국이니까 약소국이니까 네. 뭐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뭐 저걸 할 텐데 일본에는 왜 그러는 겁니까? 아, 일본에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때 그게 뭐였죠? 문재인 대통령 때 소부장, 화이트 소부장 리스트. 그거 예.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예.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경제력으로 이걸 넘어설 수가 있다. 네. 근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이거 보세요. 왜 후쿠시마 이거 넘겨주는 겁니까? 방류소 하는 거. 네. 이거 돈도 한 푼 못 받고 손해배상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넘겨줍니까? 거기다가 저기 해외 증용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다 기업에서 정부에서 돈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 일본 기업들 그대로 다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하더니 이거 지금 와가지고 독도도 넘보고 있는데 아하. 독도는 우리의 진짜 영토라면은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이버 영토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른바 글로벌 경제에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인 게 이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하면은 뭐 우리가 싸우기라. 아니 근데 왜 내주냔 말이야 도대체. 해줬는데 이것까지 뺏기냐 이 말씀인가요? 아니 왜냐면요 뺏기는 게 아니라 이건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것이다. 아니면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 예. 나온 말이 예. 거기 유진 초이가 하는 말에 정말 좋은 말이 있어요. 그 조선의 강요한테 그 얘기를 해요. 외교부 장관한테. 자, 빼앗기면은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주면은 못 찾습니다. 아. 그 말이 네, 저도 저는 기억이 정말 납니다. 그 말이 기억납니다. 너무너무 그 가슴에 사무치거든요. 네.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라인을 왜 우리가 이건 뺏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도요. 솔직히 처음에 문제가 된 게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처음에 봐가지고 자료 유출이 있잖아. 개인정보 유출.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로 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신금 부과했었잖아요 이제까지. 그래요. 그렇게 예. 하면 되는 건데 왜 야후에 그걸 다 팔라고 그러느냐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지분을 얘기를 그걸 하면, 예. 갖다가 총무성이 나서서 얘기하냐고. 그리고 그 총무성의 대빵은 누굽니까? 상이 네.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고 후손이라고 하네요. 한 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내줍니까? 내주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국 대표 그 독도 가는 건 잘하는 걸로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일정 맞춘 건 아니라 네이버 확인하는데.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조국 대표로서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가셔야 생각을 됩니다. 해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아니 그거는 다른 사건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독도에 네. 아니 우리나라 뭐 시의회 의원이 간다고 그래도 그러고 주권 또 침탈 뭐 소리 들었습니다. 주권 침탈 소리 예. 같은 소리나 듣고 예. 그때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더니 그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여권을 없애자.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관광을 오게 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만 내버려둡니까? 이럴 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는 포지션이 달라요. 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만약 움직인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상당히 이제 커진다는 여러 가지가 거죠. 커질 예, 수가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셔야 되는 거고 조국 대표는 그런 점에서 선명성을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쇠빙선 잘 가셔도 쇠빙선으로 앞에 잘 돌진해서 가셨네요. 가고 있는 모습과 네.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렇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정치 일정 하나가 있는데 국회의장 경선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좀 정리가 좀 되는 모양새예요. 조정식 후보가 추미애 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결국은 추미애 우원식 2파전이 됐는데 아니요. 추미애 우원식. 죄송합니다. 추미애 우원식 2파전이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추미애 추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원식 의원도 그냥 드롭하는 게 맞으신데. 네, 드랍을 한 근데 건 그거는 아직은 뭐 네. 안 하시는 거 보면은 아니 왜냐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네. 저는 경쟁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니 혹시 뭐 오늘 내일 원래 15일 날인가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원식 의원이 혹시 드롭하는 것보다는 거기까지 가보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분위기는 대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국회, 22대 국회의 개혁국회. 더군다나 저는 이런 일들이요. 네.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데 지난주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저들은 나서는 안 되겠다.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조금 강성으로 보여서 걱정은 되지만 개혁국회로 가야 되겠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자회견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그럼요. 거군요. 그러면서 거기서 특검 거부하는 예. 거 형국 보면서 이런 라인 사태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리고 그 외에 뭐 여기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저는 뭐 제일 끔찍한 게 이 PF 곧 문제 부동산 네. PF 곧 이제 터질 건데 네. 제일 걱정되는데 하여튼 지금 막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아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추미애 아니 지금 당선인이다.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뭐 원내대표 경선도 끝났지만 예. 그리고 비대위도 구성이 비대위원장도 되고 했지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설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없어 보인단 말이죠. 아, 국민의힘은 그렇다는 거죠. 네, 아니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하. 뭐 여기서 하면은 국회가 제대로 이거를 좀 맞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크게 네. 문제가 있을 땐 이거를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래서 추미애 대세론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뭐 우원식, 정성호 다른 뭐 분들 얘기가 더 많았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네. 대세론으로 간 것이다. 대세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 지금 다 뽑혀져 있고 국민의힘도 어제 지금 비대위원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심 없어요. 아, 친윤 1세기나 평가를 아니 있는 것 뭐 같기도 친윤 하고. 1세기 유일하게 네. 김용태 위원 하나 네. 좀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집어넣었다는 거 외에는 뭐 이게 뭐 비대위가 뭐 네. 기껏해야 석 달, 2달 아니면 석 달 갈 비대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큰 의미가 없고. 근데 큰 의미는 있죠. 저쪽은 특검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그 특검을 막기 위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소빙선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는 별로 없다고 봐요. 여야 원내대표는 이제 추경호, 박찬대이고 또 당대표는 이제 남아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임에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상당히 친명에 가까운 정말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여러 원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도 저걸 했어요. 아니, 꼭 지금 당대표를 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앞으로 가야 네. 되는데 좋은 것이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거는 영수회담의 뒷얘기가 나온 거하고 좀 네. 맞습니다. 영수회담에 관련돼가지고 이른바 비선 라인에 네. 있는 네. 여러 가지 뭐 회유와 여러 가지 뭐 일종의 공작질 아닙니까? 그런 작업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버텨줘야 되겠다. 야당이 뭐 이제 거대 야당인데 이걸 버텨주는 리더십이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1대 국회 하반기에 이제 대표를 했으나 네. 사실은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당대표 나가라. 우리가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흔드는 거. 그다음에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흔들고 검찰에서 흔드는 거. 네. 이 와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이번 총선을 치렀단 말이죠. 그러면 대승을 거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국가적인 여러 가지 불안 사항이 예. 있고 대통령의 리더십은 너무나 흔들리고 있고 정부도 이걸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당도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 항심이 없어요. 여당은 깨끗도 흔들리고 이럴 때 야당의 리더십이 좀 확실한 사람이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좀 저도 기대는 되는 바가 있어요. 그동안은 솔직히 사방에 내부의 적들 때문에 일을 사실 제대로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제대로 못한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22대 국회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야당의 구성 자체가 약간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22대 국회 개혁국회 과제들이 많고 윤석열 정부를 대응하자 또 받쳐줘야 하는 이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도 저도 조금은 동의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본인이 결정하셔야죠. 그렇게 되면 뭐 이건 뭐 얘긴 한데 추미애, 이재명, 박찬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국 대표, 조국 대표까지, 또 이준석 대표, 아주 뭐 이름이 뭐 쟁쟁합니다. 쟁쟁합니다. 다 반윤들입니다. 22대 국회 구성원들 네. 나오는 사람들이 쟁쟁한데, 네. 자 여당도 한번 살펴보면 여당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것도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한동훈 개인으로서는 네. 안 나오면은 잊혀질 거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윤석열의 리더십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 그러면 좀 뭐 이른바 아무래도 조금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이 네. 있어야 되는 거. 자기 대권 주자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이제 되게 국힘의 내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권에 조금 가까운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그게 대세론 있는데, 같은 거네요. 대세론 같은 게 아예 네. 워낙 거기에 그냥 싹 엎드리니까요. 네. 근데 이게요 이런 게 굉장히 있을 거예요. 일단 한동훈이 되면 야당의 리더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니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요. 예. 여당이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하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한동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윤석열과의 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국힘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국힘이 더 흔들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대권 주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한동훈이 솔직히 같은 검찰 출신이고 예. 오히려 지난 총선에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대권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심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한동훈 개인의 컨텐츠에 관련된 거죠. 이 내공이 이른바 정치인으로서의 내공을 그다지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게 과연 선출직 당대표가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기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국힘에서 고심하셔야 될 거고, 그거는요 지금 유망하다라고 하는 유승민이나 네. 아니면 한동훈이나 똑같은 사정이에요. 근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훈련된 정치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죠. 네.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국힘으로서는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실 측에서 네. 한동훈은 저는 끝까지 방해 공작할 것 같은데요. 방해 공작할 것이다. 조금만은 안 돼. 뭐 이럴 것 같은데. 사이가 좀 뭐 이번에 기자회견 때 질문도 했는데 그 뉘앙스를 봤을 때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러다 마지막에 또 다시 야합이 될 수도 있어요. 야합도 또 합칠 수도 있다. 아니 비선 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손 벌리는 판인데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그러네요. 엎드린 거 아니에요? 매달린 거 아니에요? 차기 꽃길 깔아주겠다는 네. 둥. 아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정말 불쾌한. 그 비선은 뭐 논란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거의? 저는 여기서 한국일보에 네. 그게 나왔을 때부터 맨 처음에 저는 그거 보자마자 네. 막 토가 나올 것 같았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실에서 들어오세요라고 네. 하는 게 딱 한 줄이 나와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왜 이 소리가 안 나옵니까? 저는 이제 지금 함성득 교수와 이명백 교수가 네. 모든 게 100%가 다 진실이라고 보지는 않으나 그 골간은 아하.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는 맞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왜 얘기 안 하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공식 라인이 아닌 것 같은데. 공식 라인, 그래서 비공식 라인이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 안에는 네. 비공식 라인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대통령실 아닙니까? 뭐 예컨대 뭐 지난번에 YTN 뭐 보도되고 뭐
TV조선 보도되고 뭐 그런 그 박영선, 양정철 보도될 때 그때처럼 네. 지금 이거 뭐 지금 저거 하면 김건희 라인 아니에요. 지금 이른바 보수 언론이나 네. 특히 조선 쪽에서 네. 김건희 라인을 다 치워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른바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전화를 건 것이냐. 예.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뭐 대통령께서 그런 거 얘기한 적 없다 뭐 운운하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부인을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 사람들 다 치워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게 나온 게 말이 됩니까? 이 함성석 이명백이 나와서 그런 언론 플레이 한다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 누군가 다시 비선 라인에서 뭔가 작업한 거 아니면은 그거 못 나와요. 작업한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그런 거는 몇 년 있다가 얘기하는 네. 거고 바로 그리고 보도하는 나오더라도 저거 하는 거 그건 누가 그거 언론에 흘려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출마하겠죠? 아 그냥 뭐 저는 그냥 지켜는 안 보고요. 아, 예. 그냥 귓등으로만 듣고 있겠습니다. 귀등으로만 듣고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침도 아주 강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